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방송을 그냥 3주 만에 녹화 영상을 또 찍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에는 그런데 또 다시 또 제가 2월 달에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체력 회복하고 체력은 어 한 2주 전에 거의 회복을 했는데 좀 많이 바빴어요. 바빠 갖고 좀 서울도 사업 계획 때문에 서울도 다니고 또 뭐 천안 갔다가 막 여러 군데 막 다녀서 그래서 좀 몸이 좀 가족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몸이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영상을 좀 못 올렸고 이번 주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좀 바쁘긴 해. 아직도 바쁘긴 한데 그래도 어 주말에는 좀 여유가 있어 갖고 영상을 또 오랜만에 또 올려봅니다. 참고하셔서.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증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처음에는 막 급등했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제가 아팠을 때 22,000 그쪽에 숏을 잡고 놔뒀으면은 한 지금 한 1,0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거의 숏으로 한 계약이라고 해도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지수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거의 어제 같은 경우 어제가 아니지 금요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19,000을 깼어요. 20,000에서 20,000은 지켜주 20,000은 깰 걸로는 예상되더라고. 근데 19,000 거의 800인가 80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20,000대 회복을 했는데 어쨌든 연준은 근데 또 아직 고용 시장이 튼튼하다. 아직 괜찮다. 미국 경제는 괜찮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괜찮고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뭐 나쁘게 설명을 얘기를 안 했죠.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또 트럼프는 지금 관세로 해서 지금 관세 또 이슈를 또 하고 있는데 또 이게 관세했다가 한다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뭐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증시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장은 근데 금요일 날 이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거를 좀 투자자들은 기다리고 있던 셈이었죠. 근데 그거는 괜찮게 나왔거든요. 괜찮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좀 좋게 어떻게 보면 말해 갖고 증시가 반등이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관세 또 이슈 또 때리고 있고 막 해서 그 영향으로 해서 좀 증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안 내렸고 뭐 안 올랐고 미국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미국을 또 영향을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되게 안타깝죠. 거의 이제 3 년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아무것도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 땅도 내주고 그러면은 3년 동안 헛짓거리한 거 나쁘게 표현하면은 물론 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솔직히 국민들이 죽어나고 막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막 집이 막 아파트이든 뭐 주택이든 뭐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해서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생각을 해 봐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오발 그 연합 훈련 해서 포탄 떨어져 갖고서 집 막 결단 나고 막 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더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도 어 이벤트들 또 있고 CPI하고 어 이 막 이런 거 있어 갖고 그래서 그런 거 이벤트가 지표가 계속 나와요.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 영향에 따라서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주가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예전에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어려서 당연히 주식이 뭔지도 몰랐을 때죠. 엄청 저기니까 미국 대공황 사건이 있을 때 그때도 관세 어
얘기 들은 건데, 그때도 관세 전쟁으로 시작해 갖고서 관세 전쟁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뭐 상황이긴 한데, 물론 그때랑은 좀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하여튼 고런 부분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는 관세를 때려서 지금 멕시코에서 관세를 뭐 아마 대기업들은 지금 단계별로다가 뭐 기간 뭐 6 개월 아니면은 뭐 1 년 이 뭐 1 년 6 개월, 2년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을 해서 생산을 우리가 얼마큼 할 건데 여기서 얼마큼 할 거고 아니면은 옮길 건지 뭐 그런 걸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대기업은 하죠. 왜냐하면은 관세를 25% 때린다는 거는 원가가 25%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순마진이 25% 나오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거의 관리비 비용까지 해서도 거의 7% 정도를 봐요. 기업이 저 뭐야 이 계속 유지하는 데에서는 7% 정도만 놔도 영업이익 7%만 놔도 충분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25%를 관세를 때린다는 거는 그만큼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멕시코에서 만약에 25% 때렸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거기서 생산해. 그럼 25% 깔 거 아니에요. 그럼 25% 수익률이 빠질 거고. 그러면 만약에 어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얘네가 25% 올렸다 단가 인상을. 그러면은 니네도 25% 단가 인상해 달라. 죽어나지 협력사는. 완전히 죽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캐나다 거기서는 생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데 뭐 딴 데로 옮기겠죠. 아니 미국에서 생산을 하든지 막 이런 식으로다가 할 거란 말이에요. 아마 가전제품도 세탁기도 뭐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증시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리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석방이 어쨌든 나왔죠. 그게 진짜 검사가 장난한 것도 아니고 하루를 계산을 못 해 갖고서 그거를 한다고 하니 전 석방 되든 안 되든 뭐 상관없어요. 저는 정치는 저는 중립이고 누가 되든 우리나라를 잘 이끌면 되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윤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어 뭐야 그렇게 하는 건지. 근데 민주당은 또 이재명이는 말을 할 때 사람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현혹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누가 뭐 진실인지 그렇게 뭐 거기에 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제대로 된 리더가 이끌어야지 우리의 삶도 좋아질 거고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또 문제가 없게끔 외교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세금도 덜 내고 뭐 그렇게 될 건데, 세금도 생각해 보면은 급여는 계속 올랐는데 오르진 않았지. 나라에서 올려주는 급여만 올랐지 회사에서 올려주는 급여는 크게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세금은 또 겁나 많이 내요. 세금은 그렇게 근로자 입장에서 받으면은 급여를 받아도 뭐 신입사원이 들어와 신입사원하고 경력사원하고 그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러면은 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좀 예전에 한 30년 전 그때 만들어 놓은 그런 거야 아마. 그런 거를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하니까 우리가 이제 세금도 더 그대로 더 강제징용처럼 이렇게 내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수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코스피는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이탈은 없죠. 이탈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 여기 이탈하고 난 다음부터 걱정하시면 돼요. 여기 2360.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이탈하고 난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봐야 되고,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한 여기 정도 680 선을 이탈을 하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염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빠지면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단기로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들어가지 마시고 주가가 안 올랐을 때 좀 들어가세요. 안 올랐을 때.
보시면은 이제 일본부터 제가 10개, 9개 이제 9개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빠지긴 했는데 14%대 올랐죠. 그리고 얘도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20% 올랐고 네오이즈도 마이너스 한 10%대까지 갔었나요? 10% 갔다가 지금 이제 5%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도 얘도 한 마이너스 한 20%대 갔을 거예요.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6만 원을 뚫고 현대백화점 걱정할 일 없다고 했죠. 제가 보면은 여기까지 빠졌어요. 여기까지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49,700원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까지 빠졌죠. 49,700원에서 하면은 한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 정도 빠진 거예요. 이 정도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61,000원까지 돌파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월봉상에는 자리 잡았지. 잘 잡았고 얘는 아마 62,000원 돌파하면 7만 원대로 갈 거예요. 7만 원대. 누가 사냐? 이거거든. 지금 이거예요, 이거. 얘네가 사잖아, 얘네가. 얘네는 팔잖아, 오히려. 이런 거를 들어가셔야 돼, 이런 거를.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 들어가시라는 거지. 현대건설도 올랐다가 다시 여기 흔들기 하죠. 이것도 결국은 올랐죠. 제 종목은 뭐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현재 주가 이때가 35,000원, 그죠? 35,000원. 지금도 35,650 더 올랐죠? 더 올랐고, 원래는 더 올랐죠? 37,000원까지 갔으니까, 이때가 35%니까, 35%. 이것도 수익률 발생이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진로는 지금 떨어져서 화이트 진로 이렇게 빠진다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다가 빠져요, 처음에. 화이트 진로도 보면은, 이렇게 빠졌죠. 18,000원까지. 저는 지금도 이거는 사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 기업에 문제가 없다니까. 기업이 문제가 없는 거는 이렇게 빠졌지만은 비록 충분히 이런 자리도 메리트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이 좀 사고 연기금도 3일 동안 사고 있어요. 화이트실로. 여름에는 화이트실로 이런 부분이 좀 회복이 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7번 오리온. 오리온도 3% 정도 올랐는데 많이 오르진 않았죠. 오리온. 공통점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8,000원까지 갔죠. 34%. 그리고 그다음에 원익은 지금 현재 15%까지 빠졌어요. 원익.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두드려 맞았죠. 관세 뭐 얘기 나와갖고. 원익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졌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한 방에 가는 건 없어요. 얘는 16 이거 같은 경우는 대응할 때 16,400원 여기 16,400원을 16,600원, 600원을 지지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분할로다가 접근하시면 돼요. 분할로. 지금 자리는 조금 위험한 자리긴 해요. 개인이 계속 사고 있네. 방송에서 뭐 추천하나? 하여튼간 뭐 개인이 좀 빠졌을 때 지금보다는 개인이 빠졌을 때 들어가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16,600원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깰 수도 지금 자리에서는 요거는 깰 수도 있기 때문에 16,600원을 지켜주는지 보고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K도 좀 올랐다가 좀 떨어졌는데 SK도 마찬가지 SK도 얼마에 SK 어디였네? 내가 SK 안 써놨나? 내가 10개 이거 저장이 안 됐네. SK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SK 일단 했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다가 이제 현대이아가 현재 44,900원이란 말이에요. 현대이아 봅시다. SK 이거 어디 갔냐? 현대이아 현재 지금 여기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요 상황인데 현대이아는 저는 지금 월봉상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제 5만 원대 돌파만 해주면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 연기금을 사고 있죠. 현대이아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물론 분할을 접근해야겠죠. 근데
그만큼 많이 빠졌어요. 현대이야. 59,000원대 23년에 59,000원이었는데 현대이야. 보시면은 뭐 거의 다 비슷하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 그다음에 이제 부채라든지, 그다음에 PER 저평가인지 저평가. 얘는 못해도 한 30%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시간만 투자하면은 30%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증시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증시가 좀 위로 올라갔다가 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주가가 팍 폭락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방에 사는 것보다 분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배당 주지 않나? 배당 있을 건데, 배당 얼마 안 되네. 현대이야. 기업 공시 같은 거 보시면 뭐 하는 기업인지 다 나오죠. 현대이야 다 알잖아. 자동차 쪽. 근데 자동차가 이제 관세를 때린다고 요것도 나와갖고서 요런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현대차 잘 나가니까 현대이야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방에 사는 주식을 하면 단타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분할로 접근하는데, 분할로 한 방에 매수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한 방에 매수하는 거는. 이 에코 같은 경우도 이것도 20%까지 수익 났다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아직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을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사람을 이렇게 좀 지루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주식에 그래요. 주식이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어 놓고 진을 빼놓고 그 다음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바닥 찍어 놓고 여기서 막 흔들기 하죠. 흔들기. 이런 식으로다 흔들기. 이런 식으로다가 하고 있고, 저는 뭐 여기 55,000원 이하는 저는 충분히 사도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시고. 건설 쪽이 좀 움직였을 것 같은데, 전쟁 뭐 저기 한다고 해서 항상 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건설업 쪽. 뭐, 뭐 아까 말씀드린 현대이아 잘 좋게 보시면은 저는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추매해서 물리신 분들은 추매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한 방에 무조건 사지 마시고 분할로 접근하시고. 저는 대신 이제 공부하시고, 물론 뭐 저는 항상 기본이 되는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이야 기간이 연기금이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때 연기금은 총알이 무제한이에요. 왜냐, 우리 돈이잖아. 우리 돈. 총알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 또 연기금이 투자해갖고 역대 좀 수익이 나서 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무제한 돈이에요. 무제한.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안 사죠. 계속 사는 거야. 조금씩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도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빠져서 주식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현대이아도 좋은 성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랜만에 좀 영상 올렸는데, 시간 내서 틈틈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